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1일 명예 편집국장이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월요일은요. 그 첫 순서가 국회 하이킥이라 국회의원분들 여야 모시고 하는데 너무 뜨겁고 너무 싸우셔서 제가 너무 힘든데 두 편집장님은 너무 평화로우셔서 또 다른 힘듦과 어려움이 제게 있습니다. 라이벌이라기보다는 동지에 가까워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 같아요. 싸워야 되는 거였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편집장 대 편집장이니까 네, 조금씩 네. 대결을 하시면 좀 듣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싸움을 붙여보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 분은 너무 평온하셔서 그 재미가 또 있겠죠. 네네. 우선 지난주에 첫 방송 했는데요. 주변 반응이 어떠셨나요? 특히 사내에서 정 편집장님. 저요? 네. 너무 착한 척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적하잖아요. 네, 그리고 진짜 평소랑 너무 다르더라. 평소랑 다르다. 평소 모습이 우리한테 하듯이 진짜 하셔라. 네, 정말. 그 기사 안 쓰면서 좋아하면서 예. 왜 힘든 척하냐.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좀 네. 솔직해집시다. 네. 시사인 김현희 기자 어떠셨어요? 저희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한겨레 20일 쪽 시간이 일방적으로 길다. 아하. 말을 더 많이 해라. 아하.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는. 오히려 지금 산에 계신 분들을 그냥 단체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분이 더 저희 재밌어. 네, 네. 기자들이 훨씬 더 아하. 뜨거울 텐데. 예, 좀 그 뜻을 받아서 오늘은 좀 전투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저희 제작진에 어떤 제보냐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사 근처에 한겨레 21과 시사인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광화문에 있는 서점까지 갔는데 거기도 재고가 없더라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방송 때문에 전부 날개도 친 듯이 시사인과 한겨레 21이 다 팔렸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 이번 잡지는 조금 정말로 영향이 좀 있고요. 되게 네. 그 통고노 저번에 예, 소개해드린 통고노로, 것처럼 예. 네, 좀 희귀템이다. 좀 그래서 작가 21분. 네네네. 그래서 온라인도 조기 매진이 되고 아하. 오프라인에서도 좀 찾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하, 네, 예,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장용 이렇게 되고요. 이제 약간 좀 그런 관심들이 제덕이 좀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기록을 남겨두겠습니다. 네, 시사인은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시사인은 사실 어플을 다운받으시면은 아하. 전자책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시면은 보통 하루 만에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 구독이 있거든요. 정기도 있으시고 네. 사실 마케팅 그렇죠. 대결을 하시면 내용 대결을 하셔야 됩니다. 네, 마케팅 제가- 대결은 좋습니다. 우선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정은주 편집장이 이런 얘기하셨어요. 커버 스토리는 재미있는 기준으로 정한다. 네. 그렇죠? 예, 재미있는 기준으로 결정된 이번 주에 한겨레 20일 커버 스토리 한 줄로, 네. SNS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이 비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네. 한겨레 21은 이제 2020년 네. 기후위기의 위험의 현장 다녀왔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 맞서는 시사인의 커버 스토리는요? 예, 저희 이번 시사인 커버 스토리는 사실 커버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청간율 기자가 썼는데요. 한 줄이 아니라 한 단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방역 파괴자들입니다. 방역 파괴자들. 네. 네, 분노가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 말 듣자마자. 짐작하는 그분들은 맞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요즘 막 네네네. 나오는 한겨레 21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사인은 코로나19 방역 파괴자들 혹은 무임승차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둘 다 상당히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을 주시면 소개해드리겠고요. 소개가 된 분들께는 시사인과 한겨레 21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실 때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그럼 시사인 커버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커버 스토리 제목이 방역의 사회적 비용 누가 지불하는가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하신 거죠? 네, 뭐 예상하신 대로 요즘에 방역을 파괴하는 이들을 저희가 다들 목격하고 있는데요. 네.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가 하면은 병원에서 탈출하는 소동까지 벌어지고 있죠. 네. 그리고 방역 파괴까지는 아니지만 협조하지 않는 개신교 단체는 사실 사랑제일교회만이 아닌데요. 네. 8월 26일에는 한국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등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부는 교회가 드리는 현장 예배를 어떤 경우에서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사는 이렇게 방역의 배타적인 세력을 방역 무임승차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네. 사실 해외에서 뉴스로만 보던 이런 방역 거부자들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무임승차자들이 사실 방역이라는 공공재에 굉장히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방역이 위태로워진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사실 모두에게 동등하게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어제부터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높아졌는데 그렇죠. 이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은 사실 큰 타격을 받지만 또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비교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잖아요. 어차피 월급 다 들어오니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갈 거냐 아니면 3단계로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는 단순히 과학적으로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방역의 정도와 방식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 누가 방역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가라는 아하. 질문을 던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이런 질문을 고려하면은 네. 방역은 사실상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를 다루는 굉장히 고전적인 정치의 영역이 된다라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아하, 예. 시사인의 이런 문제 제기, 뭐 그저거 이런 뭐 드러나 말하는 칭찬 말고요. 네, 정은정 편집장님의 날카로운 평가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아니, 방역 문제가 공공재라는 거에 굉장히 저도 동의하고 네. 또 거기다가 이 방역의 문제가 결국 차별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제 네.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데 예. 그럼 결국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로 결론이 가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떤 형태로 되든 간에 그게 뭐 세금이 되든 간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든 간에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하. 혜택들은 다 중요하고 그렇죠. 알지만 네네네. 사실은 내가 그래서 지불할 거야? 라는 아하. 질문이 들어오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렇죠. 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약간의 아쉬움을 평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이제 무임승차자 또 어떻게 보자면 차별적인 피해의 유발 상당히 좀 가슴 아프면서도 네, 중요한 네. 문제제기 같으신데 이 문제를 그런데 뭐 크게 사회적 제도적으로 풀지 않고 직접 지적할 경우 당신은 왜 이래, 그렇죠? 마스크 안 쓰는 사람, 뭐 집회 참가하는 사람, 또 거기에 대해서 예배하지 말라는데 예배하는 사람 이런 분들께 뭐라고 하면 막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보건 분야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형성되는 집단 면역도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미국에서 홍역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홍역이 재유행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런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하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접근을 한 건데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이들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법적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뭐 팬데믹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한 거고 아하.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은주 편집장님은 그러한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을 두고도 이제 과태료를 내고 벌금을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왜 안 쓰려고 할까? 왜 이것을 거부하려 이유를. 할까? 아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저도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좀 있어요. 어떤 불신일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을 거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아하. 있더라고요. 예. 분명히 그 안에는 나름의 자기 나름의 그 논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짜 뉴스가 되었든 간에 무엇이든 되었든 간에 그것도 세상에 좀 더 한번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재 과정에는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렇죠? 근데 기사에 담기에는 많이 뭐 지면성 제약이 있었는 모양이죠. 네, 아마 청간율 기자가 많이 들으셨겠죠. 그렇죠. 직접 오셨으면. 네, 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한겨레 21 커버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대 활동가들과 함께 2020년 기후 위기 현장 다녀온 르포 기사인데요. 좀 사례 위주로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생각해 보면 예. 올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한 그 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쌀쌀한 봄이었었어요. 겨울 같은. 네, 네. 그리고 그 전에 겨울은 또 따뜻했죠. 예, 따뜻한 맞습니다. 겨울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6월을 기억해 보면 그때는 폭염이었어요. 엄청나게 더웠죠. 네, 예. 그리고 나선 7월에는 6월보다도 또 선선한 여름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다 기억하고 있는 이제 장마가 예. 이어졌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만큼 이렇게 기후가 너를 띄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네. 한반도의 평균 지표 온도가 지난 100년간 1.8도 정도 예.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그 전 세계 평균보다도 좀 높은 수준인데 그 이유가 보통은 저위도보다 고위도, 보통 바다보다 육지가 이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이제 네. 한반도는 육지이고 또 중위도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기후 변화가 이런 위기가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지? 해서 이제 그 현장을 가본 건데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산사태 현장. 네, 예. 이웃을 잃은 예. 네, 충북의 충주 마을을 다녀왔고요. 또 더운 날씨 때문에 지쳐 있는 닭들이 있는 양계장, 전북 남원의 양계장을 다녀왔고, 네. 그리고 이 따뜻한 겨울하고 봄 냉해 때문에 이제 사과나무로 다 베어버린 경북의 청송군 과수원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뜨거워진 바다 때문에 물거리 양식하면서 어려움 갖고 있는 전남 완도군을 다녀왔습니다. 고기들이 막 죽어서 떠오르고 막 그랬죠. 그건 2010년이었는데 그랬고요. 지금은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네. 네, 하지만 분명히 이제 변화는 볼 수 있죠. 네. 생산량의 변화 이런 게 있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물론 상당히 지금 눈에 있고 바로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하지만 여전히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뭐 새롭지 않다라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이유가 또 추가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세상의 모든 뉴스는 옛 뉴스고 새로운 게 없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 좀 약간 뉴스란 말도 그럼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시 있잖아요. 네. 뭐 자세히 봐야 예쁘고 오래 봐야 뭐 사랑스럽다 이런 것처럼 저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저는 좀 현장이 되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자세히 현장을 봐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저희는 그래서 현장에 좀 곳곳을 가보고 싶었고 또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같이 동행한 게 이제 10대 활동가. 10대. 네, 이 자기들의 문제이잖아요. 미래의 문제이고 문제, 정말 예. 절실하면서 큰 그 눈으로 현장을 보고 그 눈으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 잡지가 갖고 읽으면 그 느껴지는 생생함이나 절박함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전까지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 북극 꿈을 살려주세요. 상당히 절절하긴 하지만 확 와닿는 건 조금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다들 이제 어른들이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절박함도 그렇게 긴박하지 않았는데 10대들이 직접 취재하고 썼다면 그거는 바로 눈앞에서 느껴지고 그러겠네요. 네, 우리 스스로도 사례도 굉장히 있기도 위기감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멸종종이다, 위기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눈이 갖고 있는 관점이 갖고 있는 또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례 하나만 꼽으라면 뭐 꼽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농부나 어민들이 이 기후 위기를 가장 절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북에 있는 청송군에 있는 그 과수원에 보면 이제 예. 사과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네. 거기 이제 체리를 이제 심는 그런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되게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제 사과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체리라는 걸로 바꾼 것인데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사과
나무가 2090년 되면 없어진다고 해요. 아예요? 아예요. 예. 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희귀종이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어허. 그리고 또 어종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에서 잡히던 것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안 잡히고 통영에 잡히니까 아. 어부들도 다 통영으로 옮겨와서 이제 잡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우리 식탁에 올리는 이 음식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먹을 수 있을까? 아하. 그런 위기감이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기후 변화에 기후 위기에 이런 어종들은 생태계는 빨리빨리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아, 예. 그만큼 멸종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나 아니면 이 생존이 얼마나 더 위험해질까 이런 우려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예. 자, 이제 반격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기자께서 좀 네. 비평적인 평가를 해주신다면. 아, 반격을 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신 것 같고 이렇게 말려드시면 안 돼요. 젊잖아요. 네. 젊은 저희 우리가. 시사인에도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관련해서 예. 경제학자의 글을 하나 실었거든요. 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께서 글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경제랑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반대에 있는 단어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미 경제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로 인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일례로 들면은 지난 4월에 영국 경제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네. 만평을 하나 실은 것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각의 링 위에서 지구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열하게 권투 경기를 벌이고 있는 거죠. 오. 그런데 그 그림 밖에 예. 엄청난 덩치의 선수가 링 안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근데 그 선수의 이름이 바로 기후 변화였던 아하. 거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지만 사실은 더 크게 맞춰야 할 더 문제는 강한 자가 또 밖에 있네요. 네, 기후 변화이고 어.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 뭐 언론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 이 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뜨겁게 붙질 않으시네.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혼자서 뭐 슈퍼히어로도 아니고요. 어떻게 막을까 답답하기도 하고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죠. 사실 많은데 네. 우선 크게 보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기후 위기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 네. 이 아. 올해 이거를 인지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시사점인 것 같고요. 코로나19와 이번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구성원들이 이제 영역별로 그러면 우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네. 라는 열린 장에서의 고민들을 좀 더 오픈해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사소하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대 활동가들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활동도 가능하고요. 네네. 또 우리가 정말 전기를 줄이고 아. 고기를 덜 먹고 이런 아주 작은 실천들도 사실은 그것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봤지만 우리가 모두 멈추니까 네. 자연이 돌아왔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랬죠. 그래서 예. 사실 인간이 네. 할 수 있는 일이 어쩌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이 하면 별로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두 분의 커버 스토리 기사 속에 한겨레 21의 기후 위기 시사인의 방역 무임 승차자를 듣고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9380님 유유 스터디 카페 빚내서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일주일 문 닫고 고객들 환불해달라 하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방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네, 100% 1000% 동감입니다. 5839님 기후위기 저도 관심은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 주 잡지 한번 볼게요. 네, 2567님 마스크 안 쓴 사람들에게 벌금을 과하게 부과를 환영합니다. 이 세 분께는요 이번 주 시사인과 한겨레 20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사인 김현희 기자 그리고 한겨레 20일 정은주 편집장이셨고요. 오늘 두 번째인데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씩 여쭙겠습니다. 정 편집장님부터. 오늘은 어떻게 분량이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예. 정확히 맞았습니다. 네. 네네네. 다행입니다. 그겁니까? 그겁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김 편집장님. 제가 또 편집장으로 이렇게 위치를 해서 좀 오늘은 그래도 많이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일일 오늘은 분량 다 편집장이지만, 채우셨어요? 좀 아쉽긴 한데요. 예. 네. 가서 또 혼나시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네, 두 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